대선 경선 시점을 놓고 내홍을 겪던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규정대로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권도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 상황 정준우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현행 규정대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연기 반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결정의 근거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경선 연기 반대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실 송영길 대표가 경선 연기를 염두에 뒀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전당원 투표로 간단한 절차를 진행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의원총회 이런 부분을 다 거친 것은 송영길 대표 개인이 그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입장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 흥행보다는 공정한 경선 관리에 더 방점이 찍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 경선 연기론이 나왔던 그 배경은 뭔가요? 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오프라인 경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 위에는 모두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경선 연기를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모바일 투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경선 방식을 제안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더 명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순히 휴가철은 피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경선 연기론자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선 흥행이 보장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주자들 사이에서 경선 흥행 카드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승세인 박용진 의원의 이제 반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 큰 흥행 카드를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경선 그 현행 유지론에 가장 강했던 근거가 원팀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탈 없는 180석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9월 경선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네, 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연 그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요. 경선 연기 연판장이 좀 돌았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의원수의 규모가 60에서 70명 정도, 생각보다는 좀 적었던 규모였습니다. 다만 경선 연기에 찬성했던 주자가 6명 정도가 됐는데요. 당장 이낙연, 정세균의 그 호남 단일화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야권도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야권의 그 대선 구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금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정책과 공보 쪽 라인업만 지금 선보이고 있고 조직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인데요. 일각의 내기에서는 2년 정도만 임기를 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헌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조금 더 내용 있는 출마 명분을 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국민의힘의 골수 지지층에 좀 더 그 어필이 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도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 좀 빨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경선 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고생하셨던 정준우 변호사님 마지막 시간인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